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제일 중요했던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CPI도 발표됐고, 연준의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동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8,71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85% 오른 5,421.03을, 나스닥 지수도 1.53% 상승한 17,608.44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가 상승한 데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한 데다 미국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7% 이상 급등했던 애플, 오늘도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이지만 시총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애플은 어제보다 2.86% 급등한 213.0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시총은 3조 2,670억 달러로 집계돼 마감가에서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월요일 연례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략을 발표한 후 첫날을 제외하고는 어제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위 자리를 잠시 뺏겼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94% 오른 441.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요 반도체주는 인텔이 0.52%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3.55% 급등하며 시총 3조 1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보다 3.55% 급등한 125.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도 0.81% 상승했습니다. TSMC는 4% 이상,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 ARM은 8% 이상 각각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가 전거래일보다 3.88% 급등한 177.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EU에 테슬라가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EU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대로 풀이됩니다. 오늘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브로드컴의 2분기 매출은 124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0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96달러로 이 역시 예상치인 10.84달러를 상회했는데요.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에 약 51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504억 2천만 달러보다 약간 높은데요. CNBC는 브로드컴은 AI 붐의 수혜를 받는 칩 제조업체 중 한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이 10대1 주식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분할 조정된 주식은 7월 15일 개장 전부터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규장서 2.36% 오른 1495.51의 거래를 마쳤지만 가이던스를 높이고 주식 분할 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기준으로 13% 넘게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준의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술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과 관련된 점도표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오후에 나온 FOMC 경제 전망에 집중됐죠. 오늘 증시가 환호한 데는 5월 소비자 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표죠.
근원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로 월계가 집계한 예상치 3.5%에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3.6%보다 뚝 떨어진 수치인데요. CPI 또한 1년 전보다 3.3% 상승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내내 경제를 압박해왔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는 결과였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물가 상승률이 다시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6월 정례회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5.25에서 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현 상태로 고정된 이후 11개월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연준 금리 동결은 대부분 예상됐던 결과죠. 오히려 관심이 집중됐던 점도표상의 연간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3차례에서 1차례로 상당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총 4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후퇴는 예상보다 더딘 인플레이션 완화 때문입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PI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2%로 향한다는 확신을 다소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게 완화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당초 3회에서 1회로 하향했음에도 인플레이션에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시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CME 그룹의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3.3%를 기록 중입니다. 12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 정도입니다. 제이해필드 인프라캡 창업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매파적인 연준 결정을 중화시켰다면서 대다수 시장 참가자는 경제가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0.9%에서 4월 2.2%로 3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번에도 추가 상승할지가 관심입니다. 시장은 FOMC 회의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대담에 참여합니다. 이 밖에도 주간 신규 실업부업 청구자 수가 발표되고요.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그런 결과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잘 식는지 원인에 더 초점을 맞췄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